네, 안녕하십니까. 채연아빠 매매TV 3월 20일 토요일 방송을 녹화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종목은 KH바텍. 그나마 좀 최근에 단타 영상들 올려줬던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멀쩡한 종목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종목들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돼서 좀 짧게 끊어가지고 좀 여러 종목들을 좀 올려볼까 생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담, 퇴근 후에 못하는 여담들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올린 종목들을 보면 정말 단기 급등주라든지 이제 정말 단타 스캘핑 같은 종목이 가능한 종목들,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많이 올렸는데, 이런 거를 왜 하냐면, 저 이제 주식 차트를 퇴근 후에 보는 게 이제 취미 생활이기도 하고, 조금 나름의 힐링의 개념으로 이렇게 차트 분석이나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회사를 이제 다니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됐을 때 뭐 하나 좀 나만의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좀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하고 좀 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에서 한 6, 7년 정도 살다가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남태평양이 보이는 그런 이제 바다를 보면서 한 6, 7년 정도 생활을 하고 왔다가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빠듯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언젠가 이제 나도 다시 돌아가게 되면 바다가 쭉 보이는 뷰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뷰에서 우리 딸하고 열심히 재밌게 놀아주기도 하고, HTS 켜놓고 장중에는 주식하고, 끝나면은 책도 보고 딸이랑 수영장 가가지고 놀기도 하고, 저녁 때는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마사지도 받고 물놀이도 하고, 다시 이런 모습을 좀 그려보기 위해서 꾸준히 좀 공부를 해야 되고 감을 익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단타 방송을 하는데, 단기 기법들 1, 2% 정도 들어가서 내는 거는 장중이 상승장이 됐다. 상승장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횡보장이 지금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자 한번 볼게요. 이런 상승장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장이죠. 뭐 사놓으면은 그냥 오르니까 다들 수익이 났었죠. 근데 이제 지금 장 자체가 국면이 전환됐다는 거죠.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코스피 지수를 보고 계시는데, 이게 횡보하는 장이다 보니까 이제부터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전에는 넣기만 하면 수익이 났는데, 이제는 넣기만 하면 주가가, 내가 산 주식만 골라서 빠지는 그런 장이 온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거래소 종목들은 좀 아무래도 종합주가 지수가 횡보하다 보니까 전에처럼 올라가지 않겠죠. 그래서 개별 업종들이나 테마주들이 많이 판을 치는, 그래서 단타가 기승을 부리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당일 이슈에 맞춰서 움직이는 단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테마주들이 그런 것까지는 단타로는 내가 한번 대응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뭐 전 종목 다 빠지니까 수익 내긴 어렵죠. 근데 거기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빠진다는 거죠. 어떤 종목이든 요 변동성을 먹는, 요게 이제 인류 초고수도 1% 정도나, 증권사에 투자대회에 나가서 상위 입상하시는 분들 정도나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저 정도까진 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 정도까지는, 지금 장 정도까지는 내가 먹겠는데, 하락장 속에서도 저 정도의 변동성, 막 8%씩 내리꽂는데
잠깐 2% 3% 반등하는 걸 보고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 실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공부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올리는데, 오늘 이제 KH바텍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주식 시장을 떠난 지 한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봤던 KH바텍 이제 스마트폰, 그때 이제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막 출시하고 막 애플이 나와서 이제 삼성도 부랴부랴 만들고 그런 시절 때 KH바텍이 부품주여가지고 이런 막 설명하고 공부하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모처럼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그나마 좀 멀쩡한 종목이 하나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돼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장기 투자 단타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확률들이 좀 기법들 제가 갖고 있는 것들 가지고 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 시청자 입장에서 넌 맨날 단타만 하는데 중장기 종목이나 좀 같이 투자할 만한 종목들은 어떻게 잘하냐 너는? 맨날 차트만 가지고 얘기하고 기업 가치나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전혀 일도 얘기를 안 하는데 너는 잘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저는 원래 단타 이런 이제 좀 그것도 사람 성향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단타보다는 저는 사실은 이제 중장기 쪽에 더 무게를 두고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저도 이제 매매 스타일이. 그래서 하는데 저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나냐? 지금 이 보시면 종합주가지수가 요 횡보하던 요 시점대가 보시면 이제 올해 중순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횡보하죠. 바로 요 올해 중순 시점대에 나름 그래도 좀 괜찮은 종목으로 100% 들어갔다가 물렸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20%가 채 안 되는. 물론 이런 게 뭐 좀 단타 종목을 들어가서 물려버렸으면, 급등주를 들어가서 물렸으면은 뭐 손절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냥 쳐내버려 놔둔 거예요. 처음에 5% 정도 빠졌을 때는 손절할까 고민하다가 저도 똑같습니다. 물리니까 못 빼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들고 가고, 뭐 조금 다음 주에 또 월급날인데 뭐 성과급이 나온다네요. 성과급 나오면 그냥 더 태워버리려고. 사는 시점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태워가지고 우리 딸한테 그냥 물려준다. 어차피 물렸으니까 우리 딸한테 그냥 물려준다 생각하고, 그냥 등록금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그냥 더 이제 태워서 비중을 좀 늘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 종목들을 분석을 투자를 할 때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 비중을. 근데 이건 투자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사람들은 100% 들어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50% 들어가라 그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나눠서 계란은 뭐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 이런 개소리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이냐 하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이 처한 지금 현재의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의 실력들, 그리고 현재 주식 시장의 상황들,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횡보장이냐, 그리고 본인이 투자할 만한 종목의 성격들, 이게 뭐 테마주냐 급등주냐 아니면 중장기 투자가 갈 수 있는 좀 탄탄한 회사주냐에 따라서 투자하는 비중이 달라야지 맞는 거지, 천편일률적으로 50대 50 뭐 333 쪽에서 이거는 다 개소리다. 그리고 어느 게 생산적인가, 자금이 만약에 내가 100만원 저 주식 갤러리 이런 거 보면 저는 100만원을 들고 있는데요, 100만원을 이거를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될까요? 100만원을 가지고 무슨 분산 투자를 합니까? 몰빵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다양하게 한번 습득을 해보면 되겠죠. 습득을 해서 분산 투자도 해보고 하는 거는, 그런 건 좋다. 학습의 개념으로 비중을 나눠서 쪼개서 하는 거는 그런 방법이
처음에 시작하는 건 좋다.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근데 일반 뭐 사람이 처한 자금 여력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은 일반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주식을 하고 있는 20대 중반 이상의 직장인들, 20대 중반 이상의 20대부터 보통 한 20대부터 60대 사이에 하겠죠. 뭐 여자분이 됐든 남자분이 됐든 가정이 있는 분이건 아니건 뭐 혼자 살건 등등등의 그 여건에 따라서 투자를 했을 때 100만 원을 가지고 이거를 분산 투자를 한다. 그거는 좀 아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수익을 내려고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 여력에서 이 정도면은 100% 비중을 실어서 가야 될지 아니면 나눠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건 정답이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제 좀 하고 있는데, 그 2천만 원은 다 100%로 실었습니다. 다 실었고, 그게 이제 물렸어요. 그게 한 마이너스 2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속상하고, 그래서 지금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단타를 좀 이렇게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이게 회사 다니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연습 삼아 한다 치고 그냥 이제 묻어두고, 또 성과급 나오면 또 성과급 또 태워가지고 좀 종목들은 좋으니까, 종목은 좋으니까 그냥 태워서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처럼 이제 좀 괜찮은 회사들가 나온 것 같아서 평소에 같으면 진짜 급등주 종목들만 하고 있는데, 그냥 이런 내용을 주저리 떠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KH 바텍 바로 할 텐데요. 그 KH 지금 보통 보고 계신 지금 현재의 봉은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 유보율 일단 요 위에 보시면은 유보율 1642%, 회사에 돈이 많이 쌓여 있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 되고, 부채율 76%, 굉장히 괜찮다. 보통 일반적으로 조금 이것도 뭐 정답은 아닌데, 부채 비율이 뭐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지만 한 100%, 한 130% 정도까지 밑으로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도 된다. 회사 상태에 대해서 100% 안쪽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데, 매출액이 분기 매출액이 한 1,500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15억. 이게 아마 전분기 거 같은데요. 자, 회사는 제가 이게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과거에 제가 기억을 보면 KH바텍이라는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아. 핸드폰 부품 관련주인데요.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설명을 이제 또 해볼게요. 자꾸 이제 옛날 생각이 나서. 자, 지금 이게 보시면은 이날 같은 경우에 지금 한 고가 7%, 거의 8% 정도 짱대 양봉 내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지금 뭔가 그 흐름이, 주가가 이게 보면은 상승으로 가는 그런 기조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게 보면은 요 느낌상으로 요 박스권을 돌파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돌파를 했잖아요. 여기 돌파를 했잖아. 돌파를 했는데, 돌파했는 요 부분, 지금 이 부분대, 그리고 이 부분대, 이게 2020년 동안에 2021년 한 반 사이에 지금 여기를 돌파하는 부분, 이거 다시 봐야 되겠. 요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요 부분인데, 지금 이거를 거의 한 절반 정도 돌파를 했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돌파를 했다는 거는 지금 이때, 지금 이러고 이렇게 밀려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요때 물려있는 개미들 물량들이 있단 말이지. 지금 보시면, 요거 아래 거래량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예?
요때가 거래량들이 흩어지고 지금 거래량들이 줄잖아요. 지금 이렇게 밑으로 바닥으로 줄고 있잖아. 예. 그 이제 다시 이제 터지고 있는데, 요 물량들을 받아주면서 이제 터지고 있다는 거는 이게 좀 주가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박스권을 돌파하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채은 아빠 같은 경우에 뭐 다 살펴보고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차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돌파하는 흐름이 굉장히 좀 견조하고 좋다.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요 지금 돌파하는 흐름상으로 봤을 때 견조하고 좋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인다. 이게 얼마나 더 갈지는 내 알 바 아니고, 지금 현 시점 그리고 그 다음 주 정도로만 놓고 보면, 그러면은 그래 다음 주 월요일날 당장 다음 주 월요일날 어떻게 채한 아빠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겠냐 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거니까 분봉을 봐야 되겠지. 분봉을 만약에 나라면 자 우리가 이게 개미 다른 투자자 입장에서 좀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이게 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그런 시나리오가 없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그냥 이제 오르니까 사고 내리니까 빠지고, 물론 그거는 뭐 스케일핑 하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 건데, 적어도 KH바텍을 좀 좋은 회사라고 판단하고, 뭔가 좀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기업 분석 보통 보면 HTS 보면은 어디 보자, 기업 분석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보면 뭐 매출액들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걸 봐야 돼요. 이것도 지금 하나의 꿀팁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제가 어젠가 그저께 슈퍼개미 뭐 이렇게 성공한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요즘 MTS 이게 핸드폰 스마트폰 트레이딩 시스템 뭘 많이 본다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거래를 많이 하니까 HTS 홈 트레이딩, 집에서 하는, 제가 지금 방송 켜놓고 하는 이 HTS 차트를 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능 자체가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기능하고 여기서 저기 볼 수 있는 그 컴퓨터로 보는 기능 자체가 좀 많이 좀 정보의 양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고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뭐 회사 다녀서 장중에 단타를 못 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어도 핸드폰 보고 단타 칠 수는 없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요즘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거 많이 보는데, 핸드폰 가지고 이걸 단타 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좀 실적들이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매출액들이 서서히 이제 좀 안 좋았던 시기들이 좀 전환이 되면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 차트에 이게 선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데 차트에 이제 선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흐름은 상승 기조로 갈 흐름이 조금은 더 좋아 보인다. 지금처럼 종합주가 지수가 안 좋아서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게 뚫고 올라오는 거 보면, 업종별로 선별적으로 이제 좀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기업 가치 실적들이 좀 호전이 되는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고. 자, 다 떠나서 일단은 분봉상으로 봤을 때 월요일날 보세요. 이제 완전 이제 단타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올렸어. 장 초반에 마이너스 한 4~5% 정도 올린 거죠. 한 5% 정도 요 정도에 올렸어. 5% 올리고 조금 이제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버텼어요. 버텼어. 야, 그러면 이게 안 빠지네. 요 구간대가 안 빠지고 버틴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어저께 매수를 한다고 쳤을 때는
요거는 내가 만약에 늦게 봐서 못 잡았다라고 치면 요거 버티고 올라간다 그러치면 뭐 한 요 정도에서 올라가는 걸 보고 매수를 해가지고 뭐 한 요쯤 고점은 어차피 예측하기 힘들어. 그러면 요쯤에서 빠지면은 뭐 가령 뭐 한 1% 정도 단타 1% 정도 수익이 났겠네. 1% 정도. 그냥 이건 그냥 단순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요 변동성 1%.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주가 흐름은 요 흐름 같은 경우에는 요때 들어간 애들하고 뭐 요때 들어간 친구들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제 그날 오버나잇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지려고 이제 매물들 쏟아낸다고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 거죠. 이제 빠진 상태인데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제 느낌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언제 매수를? 그게 관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타격 시점이 오지 않으면 웬만하면 좀 매수를 안 하는데 요번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이 되는 봉이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가 기준이 되는 봉 같은데 이 기준이 되는 봉의 한 절반 정도가 요게 제일 무난해요. 제일 무난해. 그러면 얼마냐? 21,600원 정도 가격대. 21,600원. 물론 흐름상으로 봤을 때 보세요. 요 지점대에서 지지를 받쳐줬기 때문에 가령 한 21,700원 정도 때까지 뭐 가령 요 전후에서 받쳐주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1,600원대 요 정도까지 좀 지켜보고 매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걸어 놓고 그냥 지정가로 걸어 놓고 체결이 되면 매수 이러면 제일 좋은데 또 당일에 또 종합주가지수 흐름이라든지 당시에 또 체결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또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게 안 되니까 이게 장중 대응이 안 돼서 그냥 대충 요 정도까지 오면 한번 매수해 보겠다 정도는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 들어가는데 이제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21,600원 정도 요 시점대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래서 매수해가지고 가서 올라가면 뭐 1%를 먹든 2%를 먹든 10%를 먹든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월봉으로 봤을 때 21,600원대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면은 21,600원. 대략 이 정도 지점대인데 21,600원 지점대에서 지금 한 1년 반 사이 여기 이제 물량들을 이제 돌파를 해서 가게 되면 21,600원이 돌파해서 가면 요 물량들 이제 받아주면서 잘 가주면은 뭐 쭉쭉 가는 건데 흐름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량들이 여기 많아서 매물대가 많긴 한데 지금 주가가 요 돌파하는 요 봉이 세게 치고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는 흐름은 나쁘진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KH 바텍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저리 얘기하느라고 한 25분 가까이 지금 방송이 됐는데 아무튼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고 돈이 들지 않고 좋아요와 구독이 늘어날수록 저도 이제 유료 채널 이제 이게 또 성취감이거든요. 한 1,000명 차면은 이게 유료가 이게 뭐죠? 유튜브에서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게 기본 조건이 된대요. 그래서 1,000명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번 좀 눌러주세요. 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